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4일에 실시했던 C형의 기출문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문제 풀기 앞서서 ITQ 자격증 주최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7월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MS 오피스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21 버전과 16 버전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는데요. 내년인 26년 4월부터는요, 21 버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21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연습하셔서 응시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컴싹에서는요 21 버전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16 버전과 21 버전은요 용어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전을 확인하셔서 21 버전 프로그램으로 연습하면 좋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MS 오피스 과목을 선택하시는 수험생들이 받아드는 시험지에는요 첫 페이지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응시한 과목과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가 주어지는데요. 수험 번호에 맞는 수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응시를 하다가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자께서 안내 멘트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한 후에 이 파일을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해 놓아야지만 중간에 컴퓨터가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꺼내서 다시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해놓지 않으면요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한 파일을요 전송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는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꼴색은요 검정색 또는 흰색입니다. 회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요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만 똑같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여기에서 이용하라는 메뉴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삽입을 했을 때는요 반드시 시험장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로로 들어가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을 시험 보기 좋은 환경으로 세팅을 한 후에 시험에 응시하면 좋은데요. 저희 컴싹에서는요 보작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메뉴에 글씨를 딴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릴 3가지 요소는요 감점 요소는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설정값은 아니지만 설정을 해 놓으면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자기에서 먼저 보기 가겠습니다. 시험장에는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눈금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자와 세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을 배치하거나 중간 지점인 0을 잡기에 편하게끔 수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눈금자에 체크를 해주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금선 같은 경우는요 체크를 풀어봤을 때는 점선의 격자 모양이 보이지 않죠. 체크를 하면 격자 모양이 보입니다. 눈금선을 보면서 도형 배치하면 작업하는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디자인으로 가셔서요 슬라이드 크기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를요 A4 용지로 설정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게 될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는요 왼쪽 보시면 좀 크게 봐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때 세 번째에 제목 및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셔서 틀을 마련을 해줍니다. 레이아웃은요 앞서 보고 왔듯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제목 도형 하단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2번에서 6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공통점인 부분이요 제목 슬라이드의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로고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만 틀을 마련을 해주면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부분의 디자인과 하단의 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설정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의 도형을 마련을 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과 앞에 있는 도형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은 이렇게 추가를 할수록 앞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덜 클릭을 할 거면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을 만드는 순서대로 도형을 쌓아주세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에서 직사각형 같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도형을 위치를 시킬 때요. 왼쪽은 좀 줄인 다음에 본문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맨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눈금 선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눈금 선을 한 칸, 두 칸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칸의 끝에 도형 끝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끝을 맞춰주시고 미세하게 움직일 거면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방향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오각형 있습니다. 화살표 오각형 이렇게 해서 끝도요. 뒤에 있는 도형 끝 맞춰주시고요. 왼쪽 끝 오른쪽 끝은요.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 있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을 맞춰줘서 앞에 있는 도형의 너비를 조절해 주세요. 자, 앞에 있는 도형은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줍니다. 시험지는 흑백이지만 음영으로 색이 다르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을 다르게 해주시고요. 두 개의 도형을 잡고 윤곽선을 없애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는요. 설정값이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테두리를 없애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텍스트를 꺼내주시고 끝으로 올려주시고요. 아래도 도형의 끝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의 제목의 글꼴 자체가요. 도둠의 40의 흰색입니다. 그리고 맞춤은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요. 글씨를 편집을 할 때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도둠의 40 흰색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요. 글씨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전체를 잡으시던지요. 이 텍스트가 있는 전체의 상자를 잡아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설정해 줍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글꼴을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요. 도둠 꺼내 주시고요. 크기는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 로고인데요. 하단 로고는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하단 로고 가져올게요. 자, 삽입에 그림으로 가서 이 디바이스 눌러서 가져오는데요. 경로는요.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고 1번 삽입을 하시고 색으로 가셔서요. 투명한 색 설정을 해서 피커가 나오면 회색 부분을 찔러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하단 로고를 위치시킵니다.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안에 넣어주신다 생각하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오른쪽 상자 잡으시고요. 삽입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 가시면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번에서 6번까지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2개 해주시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원래는요 메뉴 중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줬기 때문에 지금 생성이 된 메뉴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모두 마치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나오시면 메뉴는 없어집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줄게요. 없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왼쪽 한번 볼게요. 1번 슬라이드가 있는 상태에서요. 삽입 눌러서 제목 및 내용의 슬라이드를 눌러줘요. 2, 3, 4, 5, 6 자, 5번 클릭해서 마련을 해준 다음에요.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의 위치는요.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적으시고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요. 숫자 8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빼기 자신의 이름 쓰면 되겠습니다. 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이름이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저장의 아이콘 모양만 눌러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좀 작게 하고 본문을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1번 클릭하셔서요. 문제 푸시면 돼요. 1번은 먼저 도형이 있는데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서 3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1, 2, 3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조건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보여지는 이 텍스트 상자는 1 슬라이드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신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가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 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시고요. 똑같이 만들어 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앙이 0에 위치해 있으니까 가운데 정도 위치하겠다 라고 하시면 드래그해서 크기를 설정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도형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도형 안에는 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색으로 채우지 않고 그림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채우기로 가셔야 돼요. 그림으로 채우겠다. 파일 누르시고요. 제공되는 픽처 안에 그림 중에서 동일한 사진을 선택을 하셔서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이 삽입이 됐으면요, 바로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요, 그림 서식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의 편집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투명도 50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해줄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림 서식을 누르면요, 기본값으로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5포인트 마련을 해준 다음에 채우기로 오셔서 투명도 50 설정해 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보이니까 하고 갈게요. 5 넣어주고요. 채우기로 가서 투명도는 50입니다. 50 하고 엔터 눌러주고 닫고 나오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워드 아트 삽입해라 돼 있는데, 워드 아트는 지금 이 부분이죠. 삽입에 가면 있습니다. 워드 아트 눌러서 아무거나 맨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요, 스타일에서 서식 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타 없이 띄어쓰기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오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여기에서 변환, 글꼴, 반사 세 가지를 할 건데, 변환과 반사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로 가서 해줄 거예요. 자, 변환 가셔서 수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첫 번째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갈게요. 글꼴은 궁서니까 궁서 해주고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까지 있네요. 굵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와 비슷한 비율로 크기를 늘려주세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키보드 끝에 L이 있네요. 이 그림 끝에 스펠링 I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키보드 L자, 키보드 아래쯤에 위치를 시켜주고 스펠링 I가 그림 끝에 닿아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I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I의 I 끝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출력 형태와 비슷한 비율로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3번 로고 할게요. 로고 1번을 가져와서 지금 상단에 위치를 시켜라 되어 있으니까 삽입 가셔서 그림 가는데요. 로고 1번 가져와라. 그런데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투명한 색 설정 피커 가져와서요, 회색 부분을 찍어줍니다. 자, 적절하게 줄여주시고 상단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세부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와 동일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 시키고요. 저장 눌러주세요.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 갈게요. 2번부터는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 전에 제목부터 써주세요. 본문을 작성하다 보면 제목 적는 걸 잊어버리고 그대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목부터 적어주시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삭제해 주시고, 얘 같은 경우도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마련을 해주고 앞에 있는 도형 마련을 해주면 순서를 변경해야 되는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도형부터 가져와 볼게요. 화살표 모양의 오각형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의 위치를 비슷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마련할 때 적절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셔서 두 번, 세 번 손대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두 번째 도형 가져올게요. 두 번째 도형은 순서도에서 화면 표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드래그 하면 얘도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시고요. 전체 잡으시고 윤곽선은 없애주셔야 돼요. 2번 슬라이드까지는 도형에 윤곽선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1 넣어주시고 삽입 가서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가져오셔서 텍스트를 넣어주는데요. 우리가 시험지를 보고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으면 넣어주는데 여기는 공통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긴 텍스트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24폰트로 크기를 늘렸을 때 이 도형 안에 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으면 가장 긴 텍스트를 가져와서 먼저 작성을 해줍니다. 해주시고요. 전체 잡고 도둠에 24로 먼저 해주세요. 도둠에 24로 해주면 결과물에 맞게 다시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긴 텍스트를 가져와서 24로 했는데 도형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시프트 키까지 누른 상태에서 도형 위에 클릭을 하게 되면 더하기 기호가 나옵니다. 이 더하기 기호가 나오면 맨 아래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는 풀지 마시고요. 2개 더 마련해 주겠습니다. 위에 아래 해서 간격 생각하셔서 위치 시켜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요. 안에 있는 텍스트만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1번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라. 그런데 슬라이드 6번으로 하이퍼링크를 보내라 돼 있어요. 1번 여기 있으니까 수상 레저 기구를 선택을 드래그해서 해주신 다음에요. 삽입에 가세요. 삽입에 가서 링크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현재 문서 중에서 슬라이드 6번으로 링크를 보냅니다. 자,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그림은 4번을 가져오래요. 그림 가셔서 4번 가져와서 삽입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자르기 해서 결과물에서 원하는 섹션만 놓아두고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고 이 외에 다른 흰 바탕에 클릭하면 그대로 잘립니다. 위치도 출력 형태의 위치와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이 정도로 하면 맞습니다. 자, 2번 끝났고요.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및 동영상 넣는 슬라이드인데요. 제목부터 항상 적어주고 시작합니다. 이 텍스트 상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표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목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한 줄 적어 놓고요. 이 박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박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자, 이 텍스트 옵션 있어요. 텍스트 옵션 눌러줘서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함에 선택을 해주셔야지 설정을 해준 크기가 변동이 없습니다. 꼭 해주세요. X 눌러서 나오셔서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요. 같은 수준의 글머리 기호가 붙습니다. 그러면 탭 버튼을 눌러서 한 수준을 감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요. 결과물에 to 하고서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가 붙지 않은 채로 내용을 이어 쓴다 라는 개념으로 줄을 바꿔주려면요. Shift 키 누르고 엔터 누르면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모두 텍스트 입력하셨으면요. 텍스트가 들어있는 상자를 클릭을 해 주시거나 이 전체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글꼴이 공통적으로 굴림입니다. 첫 번째 문단도 굴림, 두 번째 문단도 굴림이에요. 그리고 줄 간격도 동일하게 1.5입니다. 그럼 동일한 거부터 설정을 해줄게요. 굴림 해주시고요. 크기는 20으로 먼저 맞춰주시고 줄 간격 1.5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풀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문단만 선택을 해서 24포인트 해주고 굵게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글머리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글머리표 가셔서 동일한 글머리표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문단도 동일한 거를 선택을 해 주셔서 나오면 됩니다. 영문으로 쓰여져 있는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설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상태의 박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하단에 한글을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위로 해주시고요.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상자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한글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설정을 다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레저 산업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 아래 단락이 위로 따라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 그대로 두시고 앞에 레저 산업이란 글자를 써주고 영문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레저 수요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뒤에 있는 영문을 지워주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글머리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Shift 엔터가 아니라 그냥 엔터 눌러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글머리 기호의 텍스트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 있습니다. 동영상 삽입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 이번에는요. 여기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비디오 이 디바이스 해서 ITQ 폴더 안에요.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 가져옵니다. 삽입 눌러주세요. 위치 시켜준 다음에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말 뒤에 비디오에 관련된 메뉴가 생성이 됐죠. 재생으로 가셔서요.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복 재생에도 체크해 주시고 나오시면 끝납니다. 만약에요 3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영문에 자신이 없으면요 영문은 하지 않고 적어도 한글과 동영상은 생성을 해주시고 마치세요. 그래야 60점 만점에 30점이라도 얻거든요. 자신이 판단을 했을 때 영문에 소요되는 이 시간에 나머지의 슬라이드에 80점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영문은 과감히 포기하시더라도 반드시 동영상과 한글은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 4번 문제 풀겠습니다. 4번은요 80점 문제고요.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표 영역이고요. 상단에 도형 있고요. 왼쪽에 도형 있습니다. 순서는 표부터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 올리고요. 그 다음에 도형 붙여주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여기에서 굴림의 18로 설정값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텍스트를 작성을 하고 나서 18로 했을 때도 이제 더 이상 넓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요. 이 표의 셀 너비에 맞춰서 상단의 도형을 완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 안에 텍스트가 완벽했을 때 이 높이에 맞춰서 좌측 도형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표부터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굴림의 18로 마련을 한 값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상단 도형, 왼쪽 도형 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열과 행을 통해서 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삽입에 가셔서 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려가면서 표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 적어줄게요. 자, 열의 개수는 칸에 해당하고요. 행의 개수는 줄에 해당합니다. 칸은 2칸이고요. 행은 3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서 표 완성시켜 주고요. 표는요 드래그해서 적절하게 기본적인 크기를 마련을 해둡니다. 자, 눈금선 봤을 때 한 칸 반에서 2칸 정도 여유를 주세요. 왼쪽도 한 칸 반에서 2칸 정도 여유를 둬야지 위와 옆에 도형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표가 선택이 됐으면요 이런 메뉴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글머리 행과 줄무늬 행은 체크를 풀어주세요. 표가 선택이 됐으니까 표 스타일을 먼저 마련을 해버리세요. 스타일에서 강조 5 눌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 여기 되겠네요. 눌러주시고 이 표 안에 들어가야 될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그러면 굴림 18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줘 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위치를 시켜라. 가로 세로 모두 중간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끝났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끝나는 단어가 똑같은지 보셔야 돼요. 경기, 분야 똑같고 풀고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장비하고 엔터 쳐줘야 돼요. 센터, 쉼표, 찜질방은 아랫줄로, 그 다음에 갤러리, 도서관 다음 줄로 가고요. 경기, 분야 맞고 풀고 엔터 눌러서 예술 작품을 그러면 높이나 너비가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도형과 좌측의 도형을 붙여주겠습니다. 위쪽 모서리의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려있는 사각형 가져와서 드래그 시켜줍니다. 자, 이 위에 도형 올리는데요. 오각형이죠.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주고요. 다른 도형입니다. 그래서 채우기에서 다른 도형으로 맞춰주시고요. 이 안에 내용 적었더니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얘 역시도 굴림의 18로 해줘야 되니까 굴림 18, 글자 색은 검정색. 그러면 설정이 모두 완벽합니다. 이거를 전체를 잡아서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까지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를 시켜주세요. 텍스트만 바꿔주시고요. 왼쪽 도형 갈게요. 왼쪽 도형은 동일한 걸 가져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둥그네요.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의 사각형 가져옵니다. 드래그 높이가 맞으니까 이 높이로 생성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는요 그라데이션이잖아요. 그라데이션인데 선형 아래쪽에 그라데이션이다 돼 있어요. 그러면 채우기 가셔서 그라데이션 여기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포츠 눌러서 얘도요 굴림의 18입니다. 굴림의 18하고 검정색
완벽하지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눌러주세요. 했을 때 크기가 맞지 않으면요, 그 크기에 맞춰서 다시 조절해 주세요. 자, 했더니 왼쪽 같은 경우는 도형의 폭이 좁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잡아서 좀 드래그를 해주고요. 이 세 개의 도형을 잡고 한 줄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로 넓혀주세요. 이 정도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4번도 마쳤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는요, 차트 문제네요. 차트 부분에서 데이터 값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하단에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입니다. 삽입가셔서요, 차트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기본으로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상자에 차트 눌러주셔도 됩니다.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자, 차트 눌러서 그냥 기본값인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엑셀 창이 상단에 뜨는데요. 좁으니까 좀 넓혀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요, 테이블 형태 그대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요, 아래에 있는 끌개가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값만 영역을 잡아주세요. 뒤에 있는 차트가 변경이 됐죠? 이 상태에서요, X 버튼 눌러서 나오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요. 지금 행과 열이 바뀐 느낌이에요. 그쵸? 있는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데이터 선택하셔서요. 데이터 원본이 나오면 여기에서 행과 열을 전환시키겠다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면 그대로 바뀝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X 해서 나오세요. 자, 여기에서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필요 없는 거는 체크를 풀어주고 필요 있는 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범례와 눈금선은 필요가 없어요. 자, 체크 풀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세부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값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대한 도형에 대해서 설정 있어요. 차트 제목부터 써야겠죠. 쓰고 이 상태에서 설정 들어가면 안 돼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거는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선택이 되려면 전체를 드래그해서 잡아주던가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상자를 눌러주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고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굴림 가시고 24 굵게 하면 글자에 대한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다 돼 있어요. 자,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돼 있고요.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오프셋 오른쪽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대한 색깔입니다. 차트 영역은 전체 잡아주시고 채우기를 표준색 중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요, 가운데에요. 하얀색 눌러주세요. 차트 디자인 가시면요,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일반의 1급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돼 있으니까 여기로 온 건데요. 혼합 눌러서요, 1급 선택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서 나오세요. 자, 됐죠? 그 상태에서 아랫줄 한번 갈게요. 값 표시해라. 근데 값은 여기 있죠? 요트 계열만 값을 표시해라 돼 있어요. 잡으시고요. 한 번 더 눌러야지 해당하는 것만 다시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위에 추가가 되죠. 얘도요, 사실은 차트 안에 있는 글꼴이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셔서 도둠의 16으로 해주세요. 도둠의 16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 삽입 갈게요. 도형은 여기 있네요. 증가 추세 도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도형 가셔서 순서도에 천공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드래그 해서 이 안에 증가 추세 적고요. 얘도 도둠의 16, 도둠의 16 해주시고 한 줄로 보이게끔. 글씨는요, 검정색입니다. 쉐이프에 디자인의 형식이 파란 강조 1로 선택을 해라 돼 있습니다. 파란 강조 1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조건은 모두 끝났지만 그 이외에는 결과물을 보시고 다른 점이 있으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할 때 주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요, 여기 기본축의 값과 보조축의 값, 그 다음에 여기 표식입니다. 표식부터 볼게요. 기본 값으로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요, 마름모로 바꿔줘야겠어요. 그러면 잡으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갈게요. 그러면 채우기로 가셔서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눌러주시고요. 옵션을 펼쳐서 기본 제공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인데 나는 마름으로 하겠다. 크기는 10 정도로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X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축 한번 볼게요. 기본축은 1250이 큰 값입니다. 동일하네요. 동일하고 그럼 보조축 갈게요. 보조축은 최소값이 0에서 6000인데 얘는 0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간격이 2000으로 돼야 되는데 1000씩 떼었습니다. 보조축 잡고 더블 클릭 해주세요. 축의 최대값은 6000이 맞는데 단위는요 2000 단위입니다. 엔터 눌러주세요. 2000씩 바뀌었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요 숫자로 바꿔줘야지 최소값에 0이 표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X 눌러서 나와주세요. 그 다음은 테두리만 넣어주면 돼요. 기본축에 대한 윤곽선 테두리, 보조축 윤곽선 테두리, 아래도요 테이블 형태 잡으시고 윤곽선 검정색. 이 차트에 대해서 전체 글꼴이 도둠의 16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세요. 도둠의 16 바꿔줘야 돼요. 방금 차트를 바꿔줬더니 제목 차트까지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굴림의 24 꼭 확인해 주세요. 24 굵게 이렇게 해주셔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르고요. 마지막 6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는 100점으로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6번 슬라이드에서 두 단락의 도형이 있는데요. 1번 도형과 2번 도형이 있어요. 각각의 50점, 50점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하다가 왼쪽, 오른쪽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도형이라도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야지만 50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쪽 완성시키고 그 다음 한쪽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6번 슬라이드는요. 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사항은요. 화선의 형태로 윤곽선이 잡힌 도형이 어떤 게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선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요. 모든 글꼴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흰색 글자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문제를 받아들고요.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기본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습니다. 삽입 가셔서 도형, 제일 큰 도형 동일한 거 가져올게요. 둥근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눌러서요. 드래그 해서 적절하게 가운데 기점을 잡아서 크기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까지 누른 상태에서 도형 잡고요. 오른쪽으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두 도형은요. 색깔을요. 첫 번째 단계로 연한색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요. 다음에 올려지는 도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본 설정 도형을 할 텐데요. 아무 도형이나 일단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하셔가지고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도형을 삽입할 때는요. 이 기본 설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삽입하셔서요. 상단에 도형을 걸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도형을 조금만 내려주겠습니다. 동일한 도형을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저장 데이터의 도형인데요. 드래그 해서 해주고 얘는 좌우 대칭이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얘 같은 경우는 도형이 똑같으니까 만들어 줬을 때 바로바로 옆에서 해주세요. 자, 텍스트는 제일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큰 도형 안에 도형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뒤에 있는 큰 도형부터 마련을 한 다음에 위에 도형을 올려주세요. 삽입 가셔서 도형 한쪽만 둥근 사각형이네요. 둥근 한쪽 모서리 사각형 가져와서요. 드래그 해서 마련을 해주세요. 도형을 똑같은 색깔로 올리면 구별이 안 되니까 임의 색깔로 변경을 해주고 앞으로 나와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으로 표현이 되겠죠. 삽입 도형 잘린 위쪽 모서리 사각형 가져와서 드래그 그 다음에 삽입 도형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변형된 도형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설명선 도형을 드래그해서 가져오신 다음에요. 노란색 조절점이 있습니다. 얘로 변형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맞춰주고 다시 삽입 가셔서요. 자, 오각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상하 대칭을 시켰어요. 회전해서 상하 대칭.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도형 동일한 거 가져옵니다.
잘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사각형 드래그. 오른쪽에도 동일하죠. 컨트롤 시프트 옆으로 드래그. 자, 해주세요. 좌우 대칭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방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도형. 자, 순서도의 문서 모양의 도형입니다. 자, 드래그 해주시고 약간 기울었네요. 그럼 회전 조금 시켜주세요. 다음에 해주시고 삽입 다시 가서 배지 모양의 도형입니다. 자, 됐죠? 근데 이 도형은 연결선이 있어요. 삽입 가셔서요. 도형인데 선 중에서 연결선이 있습니다. 얘는 구부러진 화살표 아니고 직선이죠. 그러면 선 화살표를 양쪽 방향 해서 도형에 갖다 대면요. 조절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 대 점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 선을 윤곽선 가셔서 검정색 해주시고 두께를요. 2와 4분의 1 정도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대시 모양을 점선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연결선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만 넣으면 돼요. 이 도형은 상하 대칭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도 상하 대칭이 돼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가져오셔서 지금 마련해준 공간과 상관없는 곳에 드래그를 해서요. 그대로 쳐주세요. 플라이 하고 PC 해준 다음에 가운데에 정렬해 주시고요. 이 상자 자체를 도형 위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다 하셨으면요.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굴림의 18 같이 해주세요. 굴림의 18로 크기를 해주세요. 그럼 전체가 잡혔잖아요.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해서 그룹화해서 그룹으로 해서요.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룹화가 됐으면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데요. 나누기 들어가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하고요. 나누기인데 효과 옵션은 세로 바깥쪽, 세로 바깥쪽 이렇게 하면 하나의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50점 됐죠? 그 다음에 옆에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옆에 도형은 스마트 아트가 들어있어요.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지요. 스마트 아트는요, 보면 3D 정도로 보여요. 그럼 아, 얘는 스마트 아트구나 구별이 되거든요. 그럼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 가셔서 그래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가 모두입니다. 자, 목록형, 프로세스, 주기, 점점, 그림까지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담아 놓은 게 모두입니다. 그래서 못 찾을 경우에는 모두에 두시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모양의 스마트 아트를 찾아볼게요. 자, 프로세스형에서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있네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서 얘를 확인해서 삽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요. 바로 텍스트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왼쪽 꺽쇠 있습니다. 눌러서요. 왼쪽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엔터 누르면 목록이 추가가 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목록이 삭제가 됩니다. 자, 하나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를 엔터 눌렀어요. 모든 텍스트의 입력이 끝났으면요. X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전체 잡고 글꼴 변경할 때요. 잘 안 잡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글꼴을 바꿔주세요. 굴림에 18로 해주고요. 드래그 형태로 끌어가지고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보면 첫 번째 있는 스마트 아트는 3차원의 경사를 해라 돼 있어요. 3차원의 경사 여기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삽입 가셔서 옆에 있는 도형 가져올게요. 이 모양은 아래에도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복제가 됩니다. 얘는 좌우 대칭 시켜주고요.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게 스마트 아트 하나니까 얘는 그냥 잡고요. 두 개를 잡고 굴림 18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죠? 그리고 다시 삽입 가서요. 스마트 아트 갑니다. 피라미드형 가니까요. 동일한 스마트 아트의 모양이 있네요.
확인해 주시고 가져오셔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그때그때 바로 글꼴을 바꿔주세요.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요, 3차원의 만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차원의 만화 세 번째 있네요. 눌러주시고 나오세요. 자, 얘도 굴림의 18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전체 다시 잡습니다. 모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잡으시고요. 그룹화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그룹화 그룹 해서 한 덩어리 됐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요, 바운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가셔서 바운드 찾아보겠습니다. 바운드 여기 있네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화 애니메이션까지 마쳤어요. 네, 마쳤으면 저장 눌러주시고요.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시키면 됩니다. 전송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관리 감독자께서 전송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1번 보시고요. 10분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검토 맞춰 주셔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자, 보시고 오타 있으면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21버전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응원 드리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